드디어 올해 마지막 거래가 끝이 났네요. 하나오션은 역시나 아무 반등 없이 마무리됐고요. 장 초반에는 약간씩 반등하다 흘러내리길래 기대를 안고 샀는데 제가 사니까 기가 막히게 10원의 반등도 없이 흘러내리다니 소문으로 떠도는 CCTV 감시설은 사실인 게 틀림없어요.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았으련만 어디 그게 사람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겠니? 그래서 올해 수익은 좋았어? 제가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연말정산을 안 해서 좀 반칙 같지만 처음 시작한 날부터 계산을 하면 수익률이 5.38%더라고요. 주식 처음 시작한 초보치고는 괜찮은 수익인 것 같은데? 확정 수익보다 지금 평가 손실이 더 큰 게 아쉬운 점이구나. 그동안의 제 주식 거래 스타일을 보면 증시가 안 좋은 하락장일 때는 벌고 6월부터 시작된 상승 랠리부터는 수익률이 확 줄어드는 게 보여요. 네 투자 스타일을 보니까 넌 역발상 방어형 투자자야. 좀 더 성장하면 스노우볼 투자 성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강한 타입인데 하락 국면에 들어서서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냉정함을 찾는 타입이지. 이런 타입의 투자자들은 모두가 이 주식은 끝났다고 말할 때 기업의 가치와 가격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 하지만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너무 비싸 보인다는 심리가 강해서 과열을 리스크로 보는 타입이지. 이런 타입은 1년, 2년 동안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10년, 20년 장기로 보면 큰 손실 없이 복리로 돈을 불릴 수 있을 거야. 롤모델이 워렌 버핏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워렌 버핏의 젊은 시절 투자 성향과 매우 닮아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도 그동안의 네 투자 내용들을 보면 워렌 버핏보다도 방어형 투자로 전설이 된 하워드 막스에 가까워. 하워드 막스는 상승 중인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걸 극도로 경계했다고 해. 맞아요. 제가 그렇긴 해요. 수익과 리스크의 저울을 들고 가격이 오를수록 리스크는 커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에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타입이거든. 이런 타입들은 과열장이 왔을 때는 남들이 다 수익 냈다고 수익 자랑을 할 때 침묵할 수밖에 없어. 그럼 제 투자 스타일이 잘못된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이 바닥은 결과로 증명하는 곳이다 보니 주식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긴 힘들어. 오히려 세상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의식의 흐름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만의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지. 좋게 말해주셔서 고맙지만 1년 동안의 투자를 돌아보면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우리 국장이 역사적 고점에 올라서니까 기계적으로 인버스 투자를 했는데 배운 대로 산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투자가 돼버렸어요. 10년, 20년 된 투자자도 실수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는데 1년밖에 안 된 줄이니가 항상 성공만 하겠다는 생각도 욕심이지. 지금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성장하면 지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값진 경험이 되는 거야. 제가 역발상 방어형 투자자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진짜 제 투자 성향과 많이 비슷해서 그건 동의해요. 근데 전 거기서 머물고 싶진 않아요. 상승장일 때도 버는 사람들의 투자 스타일을 배워서 더 성장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아요. 그건 성공했을 때의 얘기지. 성공하면 용기고 실패하면 무모함인 건데 세상 누가 고점을 알겠어? 지금도 봐라. 작년에 코스피 4천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다고. 나도 그랬지. 하지만 지금 결과는 어때? 코스피 4천을 믿었던 사람들이 승리한 장이 됐어. 이제는 코스피 5천을 가겠냐고 물어본다면 난 비웃을 자신이 없구나. 너와 맞지도 않는 성향을 만들기보다는 네가 가진 성향을 성장시키는 게 어떨까? 공포에 냉정할 수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건 어쩌면 타고난 성향일지도 몰라. 그래도 세상의 모든 무예를 마스터한 쿵푸 마스터처럼 투자의 모든 기술을 마스터한 주식 마스터가 되고 싶은데요. 공부는 계속하면서 소액으로 조금씩 훈련해봐.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넌 신중한 성격이니까 거기서 깨닫는 게 있겠지. 올해 제가 한 투자를 돌아보면
초보치고는 그래도 수익을 냈으니까 다 납득이 되는 수준인데 딱 하나 인버스 투자가 너무 후회돼요. 근데 또 돌아보면 지금 기억을 싹 다 지우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그 가격에 또 살 거란 말이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처음 인버스를 산 시점은 나도 동의해. 역사적 고점에 왔는데 역발상 심리를 가진 투자자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다만 아쉬운 건 대응이야. 물타기 간격이 너무 짧아. 지금 코스피에 불이 붙었고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고점이 뚫렸다고 추세를 보지 않고 계속 물을 탄 게 화근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추가 매수 기간을 짧게 가져갔어요. 고점을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돼요. 그래도 안심인 건 이 투자 성향이야. 자기가 하는 투자를 데이터로 남기고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분석하려는 모습은 주식을 1년밖에 안 된 줄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칭찬해주고 싶구나. 내가 역발상 방어형 투자자라고 한다. 방어형 투자자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역발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건 처음 알았다. 확실히 그동안에 매수한 종목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다. 매수를 할 때도 오르는 종목을 따라 산 횟수보다 떨어지는 종목을 산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나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스타일인 거구나.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난 역발상 방어형 투자자인가 보다. 그동안 워렌 버핏을 따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젊은 시절의 워렌 버핏이고 난 하워드 막스에 가깝다고 한다. 하워드 막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유명한 사람인가? 워렌 버핏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공부해봤는데 쉬는 기간 동안 하워드 막스가 누군지 공부 좀 해봐야겠어. 오늘 거래 대금은 12조 원달러, 환율은 1442원, 코스피는 4214포인트에서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오늘은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12월 시카고여는 PMI와 12월 FOMC 회의록 발표가 있고 내일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올해 나의 수익률은 5.38%다. 올해 1월부터 하면 5.4%인데 첫 기록이니 비겁하지만 처음 시작한 때부터 기록했다. 6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서 나의 수익이 꺾인 것을 보면 역시나 나의 투자 성향답게 종목보다는 원하는 가격의 종목들을 사다 보니 과열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닌 소외된 종목들이 중심이 되고 지수가 올라갔지만 상승의 수혜를 받지 못한 애증의 포트폴리오가 됐다. 이 점은 확실히 개선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종목을 손절하는 능력도 키우고 싶다. 그동안에 내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키우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다. 내가 손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한 가지인데 내가 그 종목을 샀을 때 산 이유에 대한 본질이 변했느냐이다. 하나오션을 제외하고 하나씩 살펴보자. 인도 ETF는 인도의 성장성을 보고 산 종목인데 워낙 고점에 사서 오랜 기간 고통받는 중이다. 최근에 환노출형 상품이라 워낙 약세로 매입가에 다가오나 싶었는데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다시 흘러내렸다. 외환당국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손절해야 하느냐 하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할 생각은 없다. 인도 시장은 앞으로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고 다행히 하락이 아닌 상승 베팅 상품이라 시간은 내 편일 것이다. 시프트업은 NC소프트의 핵심 인력들이 나와서 설립한 회사로 최근 가장 센세이션한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가격도 45,000원대면 싼 가격에 잘 샀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분명 게임 섹터로 순환이 이루어지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최근 과열된 종목들이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문제지. 내수가 안 좋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열이 식기 시작하면 필수 소비재이자 경기 방어주인 CJ 제일제당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웨이비스인데 드론 시장이 커지면서 국방비 증액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내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드론의 핵심 성능을 결정짓는 질화 관련 반도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가졌는데 아직은 유효하나 다른 국내 드론 제작 기업 중에 질화 관련 반도체 생산에 성공하는 기업이 또 나오면 본질이 퇴색됐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하는 1순위 종목이 됐다. 제발 그 전에 올라주길. 마지막으로 인버스를 보자. 처음 인버스를 1940원에 살 때는 역사적 고점으로 해증을 이유로 샀었는데 지수가 과열 구간에 들어서면서 다시 하락하더라도 갭 차이가 너무 크면 하락해도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평단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추가 매수했다. 근데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고점을 확인도 안 한 상황에서 너무 섣불리 들어간 탓이 크다. 지수가 과열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손절할 생각은 없으나 확실히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맞다. 내년에는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고치면서 올해보다는 나은 투자를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끝났고 내년은 1월 2일 1시간 늦게 열려 10시부터 증시가 시작한다고 하니 반성할 건 확실히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해야겠다.